논란이 많았죠.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해서. 오늘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파생된 이 마스크 사재기와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경제적인가는 타이틀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스크 바가지 요금하고 사재기는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에서는 이게 정권을 흔들 정도의 문제가 돼서 2월 2일 가디언지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이 지금 의료용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에 있는 진짜 의사는 일반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SNS에서 막 격분을 해가지고 욕을 하니까 이 사람 핑계가 우리는 몰랐는데 거기 외국에서 보내준 그거를 여기 방문했더니 거기 적십자 이런 데서 줘서 그냥 쓴 거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고위 공무원이고 공산당 간부면 모든 게 우선인 나라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 마스크 부족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죠. 그리고 사재기 했니 또 정부가 막 컨트롤에 들어가서 외국에다 못 팔게 하고, 그 다음에 공항에서 막 단속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화를 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바캉스철에, 여름 휴가철에 톡 하면 나오는 얘기죠. 바가지 요금이다 하는 거죠. 바가지 요금을 경제학에서는 프라이스 고우징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어려울 때 요금을 확 올리는 겁니다. 독점 회사가 공급을 조절해서 안 팔고 이렇게 공급을 조절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거, 이걸 프로피티어링이라고 그럽니다. 대개 이제 독점 가격이 어떤 선택권이 없는데 강제로 가격을 높이 올리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불공정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요새 사재기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라고 하지만 이건 뭐냐면, 마스크 생산자도 많고 또 유통회사도 많죠. 근데 그 중에서가 사람들이 지금 마스크가 많아질 것 같으니까 내가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야지. 이거는 우리 보통 얘기하는 이제 스페큘레이션이죠. 불확실성이 높을 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막 사는 거죠. 그거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발빠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투자 방법입니다. 이게 사서 팔지 말고 우리 가지고 있자라고 담합을 하면, 이게 카르텔이 있어서 하나로 담합을 하면 그거는 불공정 행위인데, 한두 사람이 몇만 장, 몇십만 장 가지고 있다고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스페큘레이션이기 때문에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위해서 생산자가 평소에 100원 하던 걸 10,000원을 올리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가격 폭동, 프라이스 고징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를 보시면, 노벨 경제학상을 제일 많이 배출한 데가 시카고 대학이죠. 시카고 대학은 경제학과가 경영대하고 경제학으로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 경제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너무 많아서 경제학과 혼자 월급을 다 줄 수가 없어서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미국에서 커네티컷 주에서 이 사재기 규제 법안을 만들었어요. 어떤 법안이냐 하면, 기후가 이제 한때 이상 기온이 와가지고요, 노인들이 막 집에서 더위에 막 죽고 그랬거든요. 근데 추울 때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 너무 눈이 많이 오면 잘 못 움직이고 막 이러니까 공급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기후에 의해서 에머전시가 있는 때, 응급할 때 소비자 상품이나 서비스를 유통하는 과정에 누구도 비양심적으로 과도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법률가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에, 비양심적으로 과도한 가격이 어느 전이냐,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시카고 대학의 경영대학에서 이 경제학자 이 분야, 특히 이제 그 유통에 관한 경제 전문가들한테 이 코네티컷 주의 사재기 규제 법안 또는 가격 폭등, 바가지 요금 규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 24%는 아주 강하게 반대고 53%는 반대고 15%는 의견 없다 그러고 7%만이 규제에 어느 정도 찬성을 하는 아주 적은 수만 그러고 93%는 반대합니다. 그럼 이 경제학자들은 가슴이 없고 머리만 있어가지고 너무 차가운 사람들이냐 하는 건데요. 이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자유시장 경제, 특히 토마스 소웰이나 워터 윌리엄스 같은 사람들의 불법에 반대하는 논리는 밀튼이나 미제스가 맨날 강조한 거죠. 가격이라고 하는 건 시장의 정보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자원을 이상적으로 재배치하는,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자, 지금 마스크를 긴급하게 막 늘려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에보다 지금 이런 바이러스가 이럴 때는 모든 게 해외에서 부품도 공급이 제대로 자재도 공급이 안 되고 밤늦게 사람들을 일하라고 그러는 것도 밤늦게 막 갑자기 생산을 늘리려고 그러면 생산 원가가 올라가죠. 연장 수당, 야간 수당도 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부산에 그런 사태가 났다. 생품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 가까운 데서 가져왔어야 되는데 서울에 거고 광주고 대구에 가서 또는 외국 거를 막 빨리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늘어난 비용을 보상 안 해주면 누가 공급을 하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평상시에 평상적인 생산이나 유통할 때보다 원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 올라가는 거를 안 해주면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공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격을 올려주지 않으면 공급이 안 늘어가니까 수요가 계속 부족하겠죠. 그러면 누가 마스크를 쓰는 거냐?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할 때. 그러면 가까이 사는 사람이나 자기 사촌이나 누구나 이렇게 부족하면 자기 가족한테 먼저 주고 사람들한테는 안 팔겠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운 좋은 사람이나 빽 있는 사람이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못 쓰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그게 지금 중국에서 발생한 일이죠. 공산당 간부는 거기 잠깐 가서 사진 찍고 오는 사람인데 의료용을 쓰고 그 환자를 대하는 의사는 일반 걸 써서 그랬으니까 그 폭로했던 의사가 죽었겠죠. 의료진인데 어떻게 감염이 돼서 죽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먼저 가려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비싼 돈이라도 쓰는 사람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억지로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또 일부는 사가지고 비싼 가격에 파는 2차 시장이 생기는 거죠. 그 소위 지하 경제를 만들어가지고 특수한 일부가 재판매 수익을 받게 하는, 어차피 사람들은 기회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미리 사회들이 재난 시에 대한 대비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정전이 많이 되는, 태풍 때문에 정전이 되고 이래 정전이 된다 그러면 어떤 회사는 자가 발전 시설을 투자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옆에 공장은 안 해요. 근데 정전이 돼서 전기가 공급이 안 됐을 때 또는 일부 다른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와가지고 낮은 가격에 공급해주면 이게 전기가 부족하니까 그 낮은 가격에 쓴 공장은 싸게 만드는데 비싼 투자해서 자가 발전한 회사들은 원가가 올라가서 이 재난에 대비한 투자를 한 회사들이 되려 불리해지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시장 가격 이하로 파는 것을 강요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동네 가게 같으면 재난이 드는데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가격을 바가지역을 확 씌우면 그 다음에 소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에 안 가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재난 시절에 월마트나 뭐 삼성 같은 데가 가격을 올려서 비싸게 파는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레퓨테이션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데들이나 동네에서 계속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인간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장돌배기가 아니고 한 번 하고 뭐 그게 아니라 장에 가서 바가지 안 씌운다고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가 뭐 내가 여기 몇 년째 몇십 년째 여기서 장사하는데 뭐 바가지 씌우겠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게 반복되는 게임, 반복 리피티드 게임이면 서로를 속이는 쪽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임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런 거 안 하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 마이클 데이비스라고 서든 메소디스트 유니버시티는 텍사스주에 있는 건데 SMU라고 그러는데 뭐 남부의 하버드다 할 정도로 아주 좋은 사립학교입니다. 이제 우리 지금까지 논쟁을 보면 이런 위급한 시점에 높은 가격이 진짜 최선의 가격 측정이냐, 뭐 언제 시장이 작동하고 이건 시장이 작동 안 되는 그 상황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사재기 일어나고 이러면 시장이 작동 안 한다 그러는데 가격을 올리는 걸 못 올리게 해주놓고 공급이 잘 안 되는 거 가지고 시장이 작동한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가격을 어째로 통제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요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토마스 소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은 선택이 아니다. Reality is not option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수요가 부족한 일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죠. 그런데 그건 현실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수요 공급에서 수요가 부족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맞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경제학자인데요. 이걸 못하게 하면 저 가격이 부당한 가격이다 그러면 결정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욕심 많은 공급자, 판매자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부가 개입해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누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정부가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재난이 동네에 홍수가 들었거나 큰 산불이 나가지고 집이 없어지면 그 이웃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요? 그 집한테 가가지고 잘 데 없으니까 나 빈방 하나 있으니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내도 되니까 평소에 하룻밤 자는 거 100불 받던 걸 이번에 1000불 내세요 이렇게 하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웃 사촌이 그런 일을 당하면 그냥 재워주죠. 먼저 가서 구해주고 그러죠.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뭐 태풍이 또 올 거니까 내가 당하면 저쪽에 해줄겠니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서로의 품앗이 하듯이 해주는 거 아니죠.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있는데 가서 하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좋은 사마리탄이잖아요. 그래서 그 방을 무료로 대주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장만이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우리가 사고 파는 사람, 주고 받는 사람 간의 코디네이션을 하게 되는데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가 뭐냐면 놀라운 일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연필을 어떻게 만들으라고 누구도 코디네이션 안 하는데 연필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소고기 먹고 싶은데 우리가 소를 사러 가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먹을 만큼의 양을 딱 포장을 잘해서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즉흥적인 질서 스폰타니어스 오더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시장경제학자, 신정경제론자들 또는 자유주의론자들의 생각은 뭐냐면요. 사회가 운영되는 원리는 이 즉흥적인 질서가 인간들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질서지 어떤 특정인이 디자인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즉흥적인 행동이 반드시 시장 메커니즘, 사고 파는 시장 메커니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비시장적인 방식으로 도움을 주죠.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것도 인간들의 자발적인 행동의 코디네이션의 방식이다. 넌마켓 질서인 거죠. 비시장적인 질서죠. 그래서 인간은 생각보다 착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천사라고 하는 우리 핑커의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경제학은 자꾸 시장 만능주의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경제학은 우리에게 시장이 언제나 좋고 옳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장을 활용할 때하고 시장을 활용하지 않을 때마저도 잘 바꿔가면서 판단을 하면서 코디네이션을 한다. 그래서 개인의 시장경제론의 세계관, 착한 본성과 자유로운 질서가 많이 그거가 잘 작동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장이 맞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스 시오렘이라는 걸 너무 잘합니다. 그게 뭐냐면 로널드 코스라는 게 모든 거래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왜 다 시장에서 가지 않고 회사 안에서 만드느냐 이런 거 뭐냐면 회사 안에서 만드는 게 밖에 가서 사는 것보다 비용이 전체 비용 거래 비용이 많으면 더 적게 들면 안에서 만들고 사서 쓸 거냐 만들 거냐 하는 것들이 다 이 거래 사회적 비용을 총 계산해서 선택을 한다는 거고요.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한 아담 스미스도 그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 뭐냐면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는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자기 이익을 최선화하는 그런 두뇌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두뇌에 그 동료에 대한 사랑 이게 결합이 됐을 때 사회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얘기를 했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지 메이슨의 보드렉스라고 하는 교수가 위기의 순간에는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서로 참여하려고 피칭인 하는 때지 그 기회를 잡으려고 잡으려고 아기다툼을 하는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부가 만약에 지금 가격이 막 올라가면 대기업이 싼 가격이라도 그저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못 사니까 회사가 손해보면서라도 싼 가격으로 갖다 줘야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시장이 적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크게 위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그것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도움이 되는데 이런 가격에 통제가 되면 사람들의 자발적인 피칭인 참여하고 공유해주는 자선 활동, 서로 도움을 주는 활동을 억제하게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스크 사재기 같은 것들이 부도덕한 거고 처벌해야 된다는 식의 발상은 조금 한번 경제학적으로 인간의 시장의 질서의 본질이 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하는 계기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고 인간의 본성을 전부 그 서로를 이용해 먹는 탐욕하는 쪽으로 보는 게 막시스트의 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난 속에는 자기도 실천할 수 없는 시장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적자를 보면서라도 옛날 가격으로 팔아야 된다 이런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